오늘 대통령께서 26일 날 네. 개헌안을 발의하시겠다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 한 21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26일로 늦췄어요. 어제 우원식 대표가 좀 늦춰달라. 좀 늦춰달라 예, 연기를 요청을 했죠. 연기 요청을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하겠다. 권력구조 형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네. 이제 하루하루 청와대발 헌법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공고 기간이 20일 정도 필요한데 네. 그 전에 미리 이제 또 예열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프로에 정혜국 자문위원장 출연했고 문장도 좀 약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네. 막 굉장히 길고 막 네. 이랬었는데 이걸 좀 바꿔서 국어학자도 참여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교양 필독서처럼 그렇게 헌법을 읽었으면 좋겠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 있잖아요. 네. 130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내 기억은 안 나는데 128조부터 대통령 헌법 개정에 대한 거 있는데 네. 130조일 거예요 아마. 128조인지. 국민투표에 부처에서 붓, 티읕, 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 맞춤법이 틀려요. 붓여가 아니라 부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표를 붙여 예. 편지를 붙이다 할 때는 붓이다, 그렇잖아요. 붓히다도 다르고. 그래서 예. 붓, 티읕, 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붓여. 이것이 창피하다. 이거를 네. 제가 최초로 발견해가지고 예. 제가 출연한 판도라에서 이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맞춤법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 헌법 조항이 지금 오타가 있다. 오탈자, 네. 오자. 예. 아니 이걸 모르고 예. 우리가 30년 전에 이거 헌법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게 정확하다고 우겼을 거예요. 당시 이게 쓰신 분은. 하여튼 내가 쓴 대로 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근데 있어요. 그것까지 검토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그래서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표를 찍은 거예요. 누가 교정을 제대로 봤어야 네. 되는데 그 교정을 누가 국어학자든 누가든 봤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거 국어학자들이 없었겠- 참여했다니까 그렇죠. 이런 오탈자는 이제 없겠죠. 근데 저는 그 독일에서는 네. 민법 이런 게 베스트셀러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법률 관련된 책을 굉장히 멀리하고 법조인들의 영역으로만 놓는 경향이 있어요. 딱딱하고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일상- 대통령이 업적 중에 하나가 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헌법 교육을 그렇죠. 했잖아요. 예. 촛불 광장을 열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 학습회장을 그러니까요. 활짝 열기도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헌법은 이번에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용도 뭐 기본권 그리고 그동안의 국민이었는데 사람으로 확장하고 또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좀 대략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인데 헌법은 그렇죠.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민다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과 불의함과 4.19 민주운동을 개선하고 학원 선생님 같아요. 네, 이렇게 쭉 나가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헌법 전문이 끝나면 대한민국 1조 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1조 2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나옵니다. 국회. 네. 국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오늘. 국회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행정부가 나오고 그다음 법원이 나와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네. 나오고요. 뭐 쭉 나오는데 그래서 앞 순서별로 중요한 것부터 앞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헌법 17조, 18조 이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17조 헌법 17조 한 조항이거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권리가 있어요.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게 17조고 네. 18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갖는다. 그 권한을 침해받지 시절에. 않는다. 네.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이 한 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처럼 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불체포 특권 네. 그리고 영장에 의해서는 체포되지 않는다. 압수수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부분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한마디로 압축 요약하면 인권 옹호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굉장히 잘된 헌법이라고 그러더군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87년의 옷이 지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이런 기본권 부분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권력의 구조라든가 자치분권이라든가 자치분권 같은 경우도 딱 한 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손볼 필요가 좀 있다.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그 개헌과 관련해서는 네. 그야말로 지난한 논의가 있었어요. 네. 국회에서는 개헌 특위도 만들어서 네. 논의를 모아갔는데 사실 하나의 안을 지금까지도 못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일부 정당의 경우에는 이제부터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당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헌을 함에 있어서 네. 우리 장 기자님 제일 어려운 게 뭐 같아요? 개헌안의 내용이 아닙니다. 언제 개헌을 하느냐. 언제 개헌하는? 개헌 시기가 예. 개헌 내용보다 합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언제 하는 것보다 개헌의 내용이 중요하다. 당연히 그게 그래서 맞는데. 국회 주도의 개헌. 그러니까요.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헌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국민의 총의를 모아가는 민주주의 절차 과정을 밟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항상 정권 연장의 꼼수로 이용됐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번 보세요. 최순실 비선실세 문제가 불거지니까 국회에 와서 갑자기 개헌 카드를 그렇죠. 꺼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시정연설. 예.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호언 조치를 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87년 4월 13일 날. 예. 그래서 이 개헌이 정권의 유불리로 이용되는 것이 지금까지 문제였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나가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개헌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그 절차는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합의를 했어요. 네. 지난 대선 때 그렇죠. 모든 당 후보들이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자. 네. 그래서 개헌의 내용보다도 더 어려운 게 시기였는데 네. 그 시기를 이미 합의를 해서 본인들이 공약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는 시기에 고비는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그런데 있어요. 국회에서 준비를 안 해요.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 그러면 나라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 네. 국회 지금까지 뭐 했느냐. 충분히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네. 그걸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우리는 6월까지 안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논의하자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헌 발의를 21일에 하든 26일에 하든 관제 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김성태 원내 깃발을 대표께 들었어요. 예. 그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6월에 하든 네. 10월에 하든 예. 똑같은 거 아니냐. 꼼수 부리지 마라. 꼼수 부리지 마라. 김성태 원내대표. 대선 때 네. 홍준표 대선 후보가 약속했던 것을 네.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어길 거면. 근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정의당의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네.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 반대한다. 개헌 심상정 발의에. 의원도 예. 그런 말 하기 이전에 예, 부결되면 동력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대선 때 네. 지방선거 때 하자고 했는데 네. 그 말을 뒤집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국민한테 사과부터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 주장을 해야 되죠. 네. 그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본인들이 본인의 논의의 주도권이 뺏길까 봐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지금 주도하려고 그러는데 네.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자기네 잘못부터 인정하게 되면 예. 그다음에 자기 말의 톤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의당도 이렇게 나오는 태도는 네. 저는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정혜구 위원장께서 출연하셔서 무슨 얘기를 강조했냐면,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그러니까 네. 그 개헌의 내용은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만들고 이것을 발의를 하고 발의해서 국회가 논의해서 통과가 되면 국민개헌안이 되는 건데 네. 어쨌든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네.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찬반의 여부예요. 찬반. 거기에 있는 자구를 고친다거나 내용을 고친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국회 권한이에요. 찬반에서 부결시키든 통과시키든. 네. 근데 지금 상태로는 정의당의 주장은 네. 이렇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면 부결될 거 부결될 아니냐. 거니까 네. 그걸 빌미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정의당도 입장을 정해야 돼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같은 공동대응을 할 것이냐. 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연대할 것이냐. 네. 그걸 먼저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냥 마치 자유한국당에 그냥 붙어서 가는 것처럼 네.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 그럼 국회가 주도를 하든가. 네. 국회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진작 주도하세요. 대통령은 국회가 이 개헌안에 대해서 진척이 없고 미적거리니까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라도 개헌을 내겠어요. 대통령이 개헌을 낸다는 것은 국회에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원래 정식 절차는 6월 13일 날 역산하면 110일 전에 해야 돼요. 그러면 2월 설날 있죠. 네. 설날 전쯤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달간 지금 미룬 겁니다. 예. 그것도 속성으로.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60일 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이것을 논의해서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데 60일 이내니까 50일간 해도 되고 뭐 40일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전문용어로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내려고 하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역순을 한다면 충분한 네. 기간을 한다면 6월 13일 110일 전에 2월 달에 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해보면 사실은 핵심은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데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 아니겠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국회가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당의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지금 대통령 그 자문단이 보낸 대통령이 올라가 있는 안은 복수안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의 국무총리 제도를 하든가 아니면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제도를 하든가 아니 두 개의 복수안이 올라와 있고 권력 구조는 네. 세 가지입니다. 대통령제, 네. 의원내각제, 네. 절충형인 이원 집정부제. 이원 집정부제. 자, 그런데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의원내각제는 설명이 필요 없이 지금 국민들한테 반대하고 있죠. 반대하고 그거 붙이면 네.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원 집정부제 하자는 거예요. 솔직히. 국회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자는 네. 것은 아베 총리 있잖아요. 네.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건 뭐냐면 거긴 내각제죠. 예.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트위터도 날렸는데 네.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은퇴해야 될 노정객들이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해야 된다는 것은 본인들이 국회의원 300명을 꽁짝꽁짝 해가지고 본인이 어차피 대통령 될 가능성은 없고 그러니까 총리라도 좀 해먹자. 저는 이런 꼼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센 발언 나왔습니다. 네. 정치 노정객들이 네. 자기가 대통령 하기 어려우니까 총리라도 해먹자. 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원 집정부제를 주장하는 거다. 사실상 이원 집정부제를 주장하는 거죠. 아니 대통령 중심제에서 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네. 국무위원들을 총괄해야 되는 총리를 그렇죠.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국회에서 꼼수로 이합 집산 합종 연행해서 국회에서 뽑는다? 그건 대통령제가 아니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것은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총리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삼권 분립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 의원 내각제 형식을 반영을 하기를 원하는데 네. 국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안 먹힐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면 돌맞잖아요, 국민들한테. 이미, 예.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를 주장을 못 해요. 네. 사실상 의원 내각제를 지금 총리 국회 추천제로 예. 돌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 축구 용어를 한다면 바나나 킥이죠. 네. 돌려차기.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근데 너무 웃겼어요. 그 돌려차기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계속 어려운 말이 나와요. 분권형 대통령제. 이게 또 뭐 하자는 거야? 보면 자, 그것도 역시 국회 추천 네, 총리. 우리가 전제는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네.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를 다 행사했어요. 그 노태우 대통령부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헌법에 보장된 걸 다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넘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든가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든가 이래서 감옥 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감옥 안 갔죠. 그 법을 운용한 사람,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헌법이 문제입니까? 대통령이 문제죠. 사람의 제왕적 문제죠. 대통령제가 문제고 헌법이 문제다고 하는 것은 그럼 헌법을 구속시켜야죠. 헌법이 말되네요. 문제입니까? 예. 그걸 운용한 대통령이 문제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은 네.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얘기하면 될 수 있겠어요. 네. 미국의 대통령제, 한국의 대통령제. 네. 미국의 대통령제는요. 네. 우리는 정부가 입법 발의권이 있습니다. 의결권은 국회한테 있지만 네.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그리고 미국 행정부는 예산 편성권도 없어요. 미국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죠. 심의하고 의결까지 다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미국의 대통령제가 한국의 대통령제보다 권한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미국처럼 하자든가 네.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무조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마치 대통령제의 헌법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네. 약간 지나치다. 그러니까 참 그 국회 내부가 복잡한 것 같아요. 정당별로.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정책위 의장 모셔서 네. 말씀을 좀 들었는데 이분의 주장은 바로 그 말씀을 하세요. 그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되면 사사건건 대통령하고 행정부 안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다투는 모양새가 될 텐데 그 혼란을 누가 책임질 거냐는 예를 들어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이대로 한다면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네. 들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국무총리.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유승민 국무총리.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국무총리. 이게 되겠냐고요. 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의 투표에서 선출됐어요. 네. 그 기간 동안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거로 평가받는 거죠. 나중에 다음 총선이든 다음 대선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네.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는 의견 합일, 노력, 안 네. 되면 투표, 다수결, 결정, 승복, 그리고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요, 장관 인사청문회를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주장에서.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 당신들은 집권을 포기했냐. 네. 당신들이 집권해도 당신들, 강요들, 장관들 다 인사청문회 하게 돼 있다. 인사청문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인사청문회 때 얼마나 곤혹스러웠어요. 예. 마찬가지로 정당이라는 건 뭐예요? 정권 장악이 목표예요. 그러면 대통령을 우리 당에 배출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돼야지. 네. 이렇게 꿈을 꿔야지. 아, 우리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의회에서 총리나 좀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당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개헌 문제가 화두여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각 당의 원내대표들 모시고 이제 개헌의 쟁점에 대해서 내일부터 좀 얘기를 나눌 텐데요. 어쨌든 네. 저희가 여기 나온대요? 오늘, 나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나온대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만 확약을 안 하시고 다른 대표들은 다 나오시기로 하셨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도 꼭 나오시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이 너무 안 나와요. 저희가 섭외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모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하여튼 자유한국당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이번에 아니, 좀 모셔야 대통령 되니까, 개헌안 저는. 중에서요. 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조항이 과연 그럼 있느냐? 네. 있습니다. 감사원의 헌법 독립기관화. 네. 이거는 제가 쓴 명저, 책에도 써놨어요.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요. 그런 말을 안 하면 참 인기가 더 있을 텐데. 아니, 자신이 그래서 쓴 명저 이런 거. 책 이름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유럽, 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입법, 행정, 사법 이외에 네. 감사원이 제4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상하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움직이거든. 그렇죠. 왜 그럼 감사원이 아무래도 제기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잖아. 예. 행정감사를 잘 못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의 커다란 권한을 떼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 네. 감사, 입법. 이 세 가지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큰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근데 예산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미국식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의회 안에도 예산 관련된 부서를 둬서 서로 견제와 균형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사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체는 굉장히 센데 네. 의회가 가진 권한은 별로 없다, 약하다. 대통령의 권한에 비해서.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면 특히 예산도 보면 막판에 몰려가지고 쪽지 예산 막 이런 거 하고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저기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지금 된다. 얘기한 것은 이 짧은 인터뷰에서 제가 다 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것은 국회에서 아직 제도적으로 찬반이 또 있어요. 그건. 네. 실효성이 있다 없다. 그런데 그걸 논의하기 전에 지금 대통령이 낸 이 개헌안을 보면 네.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4년 연임. 4년 연임.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입니다. 사실. 네.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하게 되면 네. 소수 정당에게 엄청난 몸값 상승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대부터 지금 19대 문재인 지난 대선에 대통령까지 비유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상황을 놓고 보면. 지난 대선 모델로 한다면 네. 투표를 한번 합니다. 네. 국민투표를. 예. 대통령 선거를 해요. 그러면 1등이 누구였죠? 문재인이죠. 문재인. 2등이 예. 홍준표예요. 예. 그럼 나머지는 출전을 못해요. 그 1등, 2등만 나가요. 그러면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다 홍준표로 몰아줄 수 있는 거예요. 표를. 네.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그래서 거죠. 이것은 지금 집권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엄청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그 노회찬 의원 얘기는 하여튼 본인의 꿈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지금 바보한 발의도 많이 해놨대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금 현재 여당에 기득권이 있다면 그걸 많이 내려놓는 거다. 그리고 4년 중임과 연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예. 4년 중임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설명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뒀어요. 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중임제는. 네, 중임제는. 근데 연임제는 연이어서 출마하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가 없는 그래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기회는 없고 없는 거예요. 중임제든 예. 연임제든 예. 기회는 없고 없고. 그다음부터.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차이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 네. 평가를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국회 안에서는 이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가 쏟아지면서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네. 이런 거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90%가 넘는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정부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도 네.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 발안제가 있잖아요. 국민 발안, 국민 투표 세 가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예. 그러니까 국민 소환, 국민 발안, 국민 투표에서 네. 지금까지 국민 투표만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 보강하는 거거든요. 예. 자, 국민들의 힘이 더 세지면 대통령의 권한은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청와대 안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르짖는 야당들에게는 굉장히 네. 좋은 달콤한 사탕 같은 안이에요. 근데 왜 반대를 하느냐? 왜 반대를 하느냐?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서 이 정부를 끌어가고 국민투표에 찬성이 되면 네. 통과가 되면 네. 이 모든 공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여당한테 간다. 단지 그거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에이,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안이 나왔더라도 네. 상대방이 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시비를 위반 시비를 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홍준표 대표님 네.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26일 날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개헌안 발의를 하면 국회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는 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결될 거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3분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정의당까지 저렇게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좋은 개헌안이 어쨌든 국민이 500만이나 참여해서 만들었다는데요. 자문회에 따르면 이 안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국어학자까지 두 들어가서 가지 만들었다는 이제 아닌 안은. 길이 예. 있는데 예. 대통령안을 기분 나빠서 부결시켜요. 야, 그 후폭풍을 다 감당이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수정안을 내서 예. 국회에서 합의해서 발의를 해요. 국회가. 예. 예. 대통령이 낸 개헌안 예. 비스무리하게 한 90% 갖게 예. 뭐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도 만약에 극적으로 타결돼 통과된다면 네. 국회에서 법안을 합의하고 발의할 수 있는 예. 그런 추동력을 청와대에서 만든 거죠. 그러면 그 공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국회가 그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반반이 가져간다고 반반이요? 보고 우리가 근데 옛날 같지 트럼프 않아서. 대통령 예. 아니, 노벨 평화상 그냥 갖게 하시자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 평화를 얻자고 예. 하는 것처럼 누구의 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신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안정적인 개헌안이 네. 누구의 공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든 홍준표 대표의 공이든 하다못해 박지원 전 의원, 전 의원은 아니구나. 박지원 현 의원이에요. 공이든 네. 어쨌든 공을 다 가져가라고 하세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서 낸 개헌안이 네.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대통령이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의당까지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 저로서는 참 불편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트럼프 노벨 평화상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이 왜냐하면 이거는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이 개헌안이 부결된다면 정혜구 위원장은 그랬어요. 국민들이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반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국회를 했거든요. 탄핵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국회를 탄핵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국회 해산 요구도 나올까요? 요구는 있을 수 있죠. 국민들이. 해산되지는 않겠지만. 근데 국회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지난 1년 동안 국회가 뭘 했냐 이런 비판도 있죠. 그리고 나온 그렇죠. 개헌안에 대해서 내용은 보지도 않고 대통령 주도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문재인 있죠. 대통령은요. 그리고 대선 또 때 국회 불신도 공약했죠. 심각하죠. 취임한 이후에 간간히 계속 얘기했어요. 네.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때 투표에 붙이자. 각 당 후보들이 다 공약하지 않았느냐. 네. 국회가 빨리 준비를 하고 합의를 해라. 네. 나도 대통령 권한 차원에서 준비하겠다. 네. 그래서 헌법 자문이 다 꾸리고 한 거 아닙니까? 자, 청와대는 일을 했어요. 네. 국회는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지금까지? 뭐 계속 논의는 했죠. 할까 질문합니다. 말까. 뭐 했습니까, 국회?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정말 국회 불신이 심각하거든요. 네. 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안 믿어줘요. 물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비판을 계속 받는 건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겸허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질문 하나 않나라는 해주세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회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이게요. 네. 국회가 지금까지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6월 13일 날 안 된다. 이렇게 딱 점을 찍어 놓고 네. 그거 안 된다는 핑계를 대고 계속 지금까지 시간 끌기 작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네. 내부적으로는 좀 준비를 하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애국사례, 그러니까 한 조항 한 조항 있잖아요. 네, 네. 한 조항에 대해서 국회 전문위원 검토도 있고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안을 다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딱 하나예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면 네. 1번 몰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몰표 나온다. 네. 그러니 우리는 정치적으로 너무 손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개헌한 내용보다도 시기가 가장 큰 고개다. 네. 그러니까 초반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방선거 때문에라도 이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주장을 했었죠. 어쨌든 지금 보면 굉장히 그 시청자분들께서 네. 의원님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뭐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리고 진짜 결선 투표제랑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꼭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사이다 발언 시원합니다.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런 네.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다음 주제 시간이 아이고 많이 지나서 근데 꼭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 네.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에 오늘 나갔습니다. 지난번에는 검찰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나갔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검찰의 요구에 응하는 상황인데요. 별로 사실은 코멘트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사 뉴스인데 한마디만 드리면 입장을 완전히 바꿨더라. 오히려 국민 감정은 더 안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끝입니까? 네. 할 말은 많은데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네. 말줄임표 땡땡땡땡 네.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봉주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복당이 결정이 안 됐어요. 당으로서는 네. 저도 이제 정봉주 의원 문제 관련해서 당 내부와 이제 통화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아요. 그리고 정봉주 의원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 된다는 거를. 불관용의 원칙. 네. 그래서 이것은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어떤 종결되기 전에는 당에서 복당을 시키기는 어렵다 하는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바람은 복당이야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좀 연기를 했으면 스스로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클리어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물론 서울시장 출마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좀 조용히 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스탠스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갑자기 의원님 옛날에 네. 그 징계 받으셨잖아요. 네. 막말. 그때. 공익적 일갈? 그러니. 공갈은 공익적 일갈. 그때 그 텃밭에 가 계셨잖아요. 네? 텃밭에. 그렇죠. 그때 텃밭에서 네. 오이. 저는 농사지었죠. 네, 농사지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꼭 기회는 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을 하죠. 제가 봤을 네. 때는 아, 저 사람은 참 안타깝다. 아, 저 사람은 좀 많이 손해를 봤네. 아, 그리고 당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네. 그러면 언젠가는 일으켜 주시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예.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좀 진중하게 기다리는 모습 그런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 정봉주 의원의 입장에 서서 빙의가 돼서 본다면 본인은 어쨌든 주장이 11월 23일 날 11시 반부터 5시까지는 홍대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진이 분당으로 다 네. 찍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억울할 수 있죠. 어쨌든 좀 다투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뭐 저희도 좀 지켜보면서 네.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지방선거가 돌입을 한 것 같아요. 어제 그제 뭐 계속 출마 선언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 영입 위원장이 됐어요. 네. 좀 진위 다툼이 있긴 해요. 유승민 대표하고 뭐 서로 이거 하라고 했다. 당의 요구였다.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 아니다. 민생과 관련된 역할을 좀 맡아달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 영입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재 영입 위원장이 돼서 네. 제가 셀프. 서울시장 후보를 인재 영입했습니다. 네.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그렇게까지? 그 코미디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한 명도 그렇죠. 못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근데 뭐 인재 영입위원장이 되든 뭐가 되든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큰 변수는 되지 못할 것 같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설령 보세요? 본인이 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좀 새로운 구성이 좀 필요하겠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제일 오른쪽에 서고 네. 그다음에 이쪽 진영이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정치 지형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네. 주셨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런 변화가 좀 일어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지방선거 결과 후폭풍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네. 그리고 민평당 네. 여기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불 수 있습니다. 민평당이요? 네. 왜 그렇게? 호남에서 지금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 기반을 한 정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호남에서 예를 들어 싹쓸이 전폐한다. 그럼 정당으로서의 존립 기반이 네.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참 개소식이 무서워요. 개소식이요? 예. 개소식 하면 저 막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가는데 네. 전라남도 강진에 갔다 왔어요, 제가. 네. 뭐 후보. 네. 근데 아예 민평당은 관심조차 없고 얘기거리가 안 됩니다. 지역에서. 네. 문재인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문재인 태풍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문재인 태풍. 예.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태풍이에요, 태풍.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보세요? 바른미래당은 원래 자유한국당도 이 태풍에 쓰러질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것은 네. 낯설음을 동반하기 때문에 상상하기 싫거든요. 근데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네.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민주평화당도 사실상 굉장히 지금 성적을 낙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당 내부부터 분열이 일어나고 목소리가 나오고 더군다나 그 2년 후에 총선을 치러야 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네. 그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사 시작하는. 자체 붕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체 붕괴.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보세요?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은 특별한 색깔이 없지 않습니까? 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그런 흐릿한 마치 이슬비가 내리는 안개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글쎄요. 문학 청년 정청래. 네, 크게 관심을 네. 어떤 선거든 못 받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다. 네. 지방선거 후폭풍이 클 거다. 네. 이런 말씀 좀 주신 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시간이 좀 다 됐네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는 정치 해설. 네. 그래도 정치를 계속 해야지 정치 해설하면 안 되겠죠? 정치 해설조차 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8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갖는다. 그 권한을 침해받지 시절에. 않는다. 네.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이 한 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처럼 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불체포 특권 네. 그리고 영장에 의해서는 체포되지 않는다. 압수수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부분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한마디로 압축 요약하면 인권 옹호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굉장히 잘된 헌법이라고 그러더군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87년의 옷이 지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이런 기본권 부분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권력의 구조라든가 자치분권이라든가 자치분권 같은 경우도 딱 한 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손볼 필요가 좀 있다.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개헌과 관련해서는 네. 그야말로 지난한 논의가 있었어요. 네. 국회에서는 개헌 특위도 만들어서 네. 논의를 모아갔는데 사실 하나의 안을 지금까지도 못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일부 정당의 경우에는 이제부터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당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헌을 함에 있어서 네. 우리 장 기자님 제일 어려운 게 뭐 같아요?
개헌 안의 내용이 아닙니다. 언제 개헌을 하느냐. 언제 개헌하는? 개헌 시기가 예. 개헌 내용보다 합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언제 하는 것보다 개헌의 내용이 중요하다. 당연히 그게 그래서 맞는데. 국회 주도의 개헌. 그러니까요.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헌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국민의 총의를 모아가는 민주주의 절차 과정을 밟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항상 정권 연장의 꼼수로 이용됐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번 보세요. 최순실 비선실세 문제가 불거지니까 국회에 와서 갑자기 개헌 카드를 그렇죠. 꺼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시정연설. 예.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호언 조치를 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87년 4월 13일 날. 예. 그래서 이 개헌이 정권의 유불리로 이용되는 것이 지금까지 문제였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나가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개헌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그 절차는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합의를 했어요. 네. 지난 대선 때 그렇죠. 모든 당 후보들이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자. 네. 그래서 개헌의 내용보다도 더 어려운 게 시기였는데 네. 그 시기를 이미 합의를 해서 본인들이 공약을 한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는 시기에 고비는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그런데 있어요. 국회에서 준비를 안 해요.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 그러면 나라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 네. 국회 지금까지 뭐 했느냐. 충분히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네. 그걸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우리는 6월까지 안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논의하자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헌 발의를 21일에 하든 26일에 하든 관제 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김성태 원내 깃발을 대표께 들었어요. 예. 그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6월에 하든 네. 10월에 하든 예. 똑같은 거 아니냐. 꼼수 부리지 마라. 꼼수 부리지 마라. 김성태 원내대표. 대선 때 네. 홍준표 대선 후보가 약속했던 것을 네.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어길 거면. 근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정의당의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네.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 반대한다. 개헌 심상정 발의에. 의원도 예. 그런 말 하기 이전에 예, 부결되면 동력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대선 때 네. 지방선거 때 하자고 했는데 네. 그 말을 뒤집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국민한테 사과부터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 주장을 해야 되죠. 네. 그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본인들이 본인의 논의의 주도권이 뺏길까 봐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지금 주도하려고 그러는데 네. 대또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표를 찍은 거예요. 누가 교정을 제대로 봤어야 네. 되는데 그 교정을 누가 국어학자든 누가든 좀 봤어야 근데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거 국악자들이 없었겠- 참여했다니까 그렇죠. 이런 오탈자는 이제 없겠죠. 없겠죠. 근데 저는 그 독일에서는 네. 민법 이런 게 베스트셀러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법률 관련된 책을 굉장히 멀리하고 법조인들의 영역으로만 놓는 경향이 있어요. 딱딱하고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근데 박근혜 사실 전 대통령이 업적 중에 하나가 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헌법 교육을 그렇죠. 했잖아요. 예. 촛불 광장을 열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 학습의 장을 그러니까요. 활짝 열기도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헌법은 이번에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용도 뭐 기본권 그리고 그동안의 국민이었는데 사람으로 확장하고 네. 또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좀 대략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인데 헌법은 그렇죠.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민다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과 불의함과 4.19 민주운동을 개성하고 학원 선생님 같아요. 네, 이렇게 쭉 나가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헌법 전문이 끝나면 네. 대한민국 1조 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1조 2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나옵니다. 국회. 네. 국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오늘. 국회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행정부가 나오고 그다음 법원이 나와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네. 나오고요. 뭐 쭉 나오는데 그래서 앞 순서별로 중요한 것부터 앞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헌법 17조, 18조 이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17조 헌법 17조 한 조항이거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권리가 있어요.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게 17조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26일 날 네. 개헌안을 발의하시겠다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 한 21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26일로 늦췄어요. 어제 우원식 대표가 좀 늦춰달라. 좀 늦춰달라 예, 연기를 요청을 했죠. 연기 요청을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하겠다. 권력구조 형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네. 이제 하루하루 청와대발 헌법 이제 뉴스가 나오게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공고 기간이 20일 정도 필요한데 네. 그 전에 미리 이제 또 예열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프로에 정혜국 자문위원장 출연했고 문장도 좀 약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네. 막 굉장히 길고 막 네. 이랬었는데 이거를 좀 바꿔서 국어학자도 참여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교양 필독서처럼 그렇게 헌법을 읽었으면 좋겠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 있잖아요. 네. 130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내 기억은 안 나는데 128조부터 대통령 헌법 개정에 대한 거 있는데 네. 130조일 거예요 아마 128조인지 국민투표의 부처에서 붓, 티읕, 여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근데 맞춤법이 틀려요. 붓여가 아니라 부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표를 붙여 예. 편지를 붙이다 할 때는 붓이다, 그렇잖아요. 붓히다도 다르고. 그래서 예. 붓, 히, 티읕, 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붓여. 이것이 아, 창피하다. 이거를 네. 제가 최초로 발견해가지고 예. 제가 출연한 판도라에서 이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맞춤법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 맞춤- 예. 헌법 조항이 지금 오타가 있다. 오탈자, 네. 오자. 예. 아니 예. 이걸 모르고 예. 우리가 30년 전에 이거 헌법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게 정확하다고 우겼을 거예요. 당시 이게 쓰신 분은. 하여튼 내가 쓴 대로 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근데 있어요. 그것까지 검토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그래서 성령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자기네 잘못부터 인정하게 되면 예. 그다음에 자기 말의 톤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의당도 이렇게 나오는 태도는 네. 저는 좋지 않다. 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정혜구 위원장께서 출연하셔서 무슨 얘기를 강조했냐면,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그러니까 네. 그 개헌의 내용은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만들고 이것을 발의를 하고 발의해서 국회가 논의해서 통과가 되면 국민개헌안이 되는 건데 네. 어쨌든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네.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찬반의 여부예요. 찬반. 거기에 있는 자구를 고친다거나 내용을 고친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국회 권한이에요. 찬반에서 부결시키든 통과시키든. 네. 근데 지금 상태로는 정의당의 주장은 네. 이렇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면 부결될 거 부결될 아니냐. 거니까 네. 그걸 빌미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정의당도 입장을 정해야 돼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같은 공동대응을 할 것이냐. 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연대할 것이냐. 네. 그걸 먼저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냥 마치 자유한국당에 그냥 붙어서 가는 것처럼 네.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 그럼 국회가 주도를 하든가. 네. 국회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진작 주도하세요. 대통령은 국회가 이 개헌안에 대해서 진척이 없고 미적거리니까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라도 개헌을 내겠어요. 대통령이 개헌을 낸다는 것은 국회에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원래 정식 절차는